감사합니다. 한국아미 파운더 세무롤드 근종미입니다. 아, 예, 원래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들은 생각난 거,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방송이 된다 하니까 실은 우리는 그러지 않는 말들을 좋아하는데 이 방송상 걸러야 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메는 제가 이 속에 23년이라는 세월을 아미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그때 제가 만난 이야기가 나의 아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사진 어떠세요? 아, 시원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맞아요. 저에게 아메는 지금 요 밑에 내 인생의 뜻밖의 행운, 세렌디피티, 뜻밖의 행운. 어쩌다 내게 왔지? 라는 의미였어요. 어, 오늘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난 이 아메가 행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전 아메가 행운이기를 기도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메를 만났을 때쯤에는 그 시절을 한번 만나기 전이었겠죠. 어떤 상황에서 나라는 사람이 아메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저는 남편을 고를 때 첫 번째 기준이 키 빼고 외모였습니다. 키 빼고 집안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안정성을 위해서 회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회사를. 그래서 지금 현 여기 노란 차를 만드는 회사에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그것이 좋아서 저곳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면 굶어 죽진 않겠네. 평생 돈 걱정하지 않겠네. 라는 약간 안정성 때문에 키 안 보고 집안 재산 안 보고 외모와 지금만 보고 제가 이 남자를 선택했어요. 몇 살에? 24살에. 너무 열정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뭐 다른 이렇게 너무 잘 됐어요. 88 올림픽 이렇게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남편들이 벌어오는 돈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여자들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저희 가정에도 옵니다. 97년도 너무나 여러분들 지금 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IMF라는 이런 날들이 저희 가정에 불을 닥치게 오게 되고 저희 남편이 35, 제가 32살에 남편이 실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은 8살, 5살 아이 둘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엄마였어요. 32살의 엄마. 저희 남편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정말 결혼 생활 9년 차 때 저희들은 IMF를 맞았고 결혼 생활 9년 만에 남편이 실직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도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시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퇴직하고 온 날 임시 출입증을 내밀었어요. 나 회사 간뒀어.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해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 내일부터 안 가. 6월 말일자로 기억이 나는데요. 7월 초까지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 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퇴직이었어요. 나한테 의논도 하지 않는 퇴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뭐 집이 빵빵하겠다 아닙니다. 집은 절대 빵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 친정이 빵빵했다. 먹고 살만은 했었지만 저에게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이 한마디에 저희 남편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결혼이란 걸 하면 똑같은 날에 어른이 되는데 이 남자가 한 번도 농땡이 치한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전 그게 조금 미안했었어요. 진짜 그게.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괜찮아 뭔 내가 뭐 시장 사거리에서 호떡 굽으면 되지 뭐. 근데 집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살아가노? 어떻게 사노? 호떡은 뭐 무슨 실력이 있어야 굽지 내가. 누가 내한테 먹으러 오겠나? 내가 호떡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한다고 내만 먹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옛날에는 아파트를 사면 회사에서 중도 청산 제도가 있었어요. 퇴직금의 중도 청산을 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이 토탈 퇴직금하고 2,4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 그것을 바라보고 한숨도 못 잤어요, 둘이가. 아, 눈만 붙었던 우리 아이들, 눈만 붙은 8살, 5살 아이들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어떤 선택이 잘못돼서 저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죠. 모든 선택은 부모의 선택이고 퇴직도 부모의 선택이고 결혼도 부모의 선택이었는데 이 선택의 잘못으로 이 아이들이 불행하게 산다면 진짜 그거는 제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진짜. 그래서 남편하고 그 다음날 눈을 뜨면서 제가 내가 뭐 할 것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 아는 지인, 우리 딸내미 유치원 반엄마가 책 대여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시대 있으셨죠? 그래서 막 갔어요. 울고 앞에 요지 땅에 너무나 조그만 평수에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 돈 되나? 이렇게 물었어요. 반응이 뭐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툭 물었거든요. 돈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나는 뭐 그저걸 다 이 소리 들을 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제가 와 우리 애기 아빠가 이런 상황에 있더니 그래서 퇴직하고 정확하게 23일 만에 저는 책 대여점을 오픈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급여가 230만 원이었어요. 조금 받은 편이었거든요. 230만 원, 연봉이 한 3,400 이렇게 3,300. 그러니까 다른 쪽에 비해서 저희 남편이 전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버는 일이었었어요. 23일 만에 제가 이 책 대여점을 하기 위해서 어떠냐면 그 사거리 신종동 사거리에 매일 아침 6시부터 인구조사를 들어갔어요. 과연 이 지역에 어떤 분류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지. 만화방은 어떤 곳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우중충한 데가 잘 돼요. 우중충한 데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만화방을 통이 컸습니다. 빚을 좀 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김에 와박 48평을 저희가 오픈합니다. 그래 시중에 있는 돈 주식 저희 남편이 사주 다 팔았고 해가지고 1억을 마련해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하느님 믿고 있는데 점집을 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약이 있나. 그래서요. 왜냐하면 나의 전부를 이 안에 들어갔고 이 1억이라는 이 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모든 것들이 걸려서 있기 때문에 떨렸어요.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저희 남편 월급의 한 3배 정도로 소득이 이 여러분 짱 시리즈 아시죠? 열혈 강호 아시죠? 드래곤 라자, 미스터 초밥왕 맞죠? 와 이거 진짜 애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주 오니까. 한 권에 100원짜리였어요. 100원짜리를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매출에 올렸습니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은행에 가면 마대 자루 같은 게 있잖아요. 100원짜리를 다 담아오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밥상 위에 그거를 팍 부어서 니는 500원짜리 갈라라 나는 100원짜리 가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은행에 구분해서 갔더니 은행 직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구분해도 된다고. 기계가 다 있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 3년쯤 너무나 재밌게 이 일을 하고 있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직장도 저는 시작을 했고 직장도 다니고 남편이 책 대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쯤에 우리 집에 단골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단골분이 오실 때마다 무협지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새 거로 오면은 3만 원치 막 이렇게 한 권에 1,000원짜리 30권씩. 완전 우량 고객이잖아요. 오실 때마다 제가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사장님 이랬더니 안 먹는데.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쁘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오시다가 예쁘신데요? 나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장난기게 예쁘신데요? 오실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장난하세요. 미소가 이렇게 끝에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미소가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루는 어떤 날 와서 사장님 계십니까 하고 저희 남편을 찾는 거예요. 저희 남편을 찾으면서 그러냐 왜요? 그랬더니 좋은 거리가 있었어. 그러냐 그래요? 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이시죠? 자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대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돈대요? 이랬더니 먹고 살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판기업까지 저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판기업은 이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딱 노란자가 남았는데 누구를 줄까를 고민했대요. 누구를 줄까 고민했는데 저를 떠올렸대요. 예쁜 아줌마가 떠올랐다는 거죠. 매번 책방에 갈 때마다 이 아줌마가 생글생글 웃고 너무 반갑게 여기니까 이 노란자 땅을 저 아줌마를 한번 줘볼까? 저 부부를 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입만 대면 알 곳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판기.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인문계 고등학교만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야자 하실 때 코코아 많이 드셨죠? 우리 끌 수도 있어요. 2% 많이 드셨죠? 우리 끌 수도 있어요. 데미소다 많이 드셨죠? 많이 먹으셨어요. 코코아, 냉, 온, 율무 다 됐어요. 한 잔에 얼마? 100원. 장사가 장난 아니게 됐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어떠냐면 와 이렇게 돈이 번다고? 직장 다니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돈 버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몰랐지? 너무너무 우리는 착하게 산 거예요. 옆도 뒤도 안 보고 한 곳만 보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쯤에 이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저는 아내에 대해서 엄청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쁜 개라고 하죠. 선입견. 정말로 세상에 무서운 개, 선입견. 저는 이 아메를 어떠냐면 5번째 이분을 만났어요. 아메 회원 등록을 5번째 이분을 만났고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키게 한 분 또 이분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메는 저에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퐁퐁 하나 팔고 3개월 만에 끝나는 일. 모든 사람이 나한테 치약 하나 팔고 한 5개월 있다가 끝나는 일.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한테 얼굴 붉히기 싫었어요. 아메 한다고 갖고 와 로션 하나 갖고 와 1년 써버린 거예요. 그럼 그가 자동으로 간두더라고요. 내가 얼굴 붉힐 일 없죠. 좋아 안 좋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스스로 간둬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한테 그래서 언니 로션 2개 하고요. 퐁퐁 2개 하고요. 철수세미 3개 하고요. 주문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저는 3개월 안에 끝날 거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왜? 말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정말 6개월 동안 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는지. 그래서 도리어 제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해보세요. 그래서 아메를 정미 씨가 꼭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정미 씨는 분명히 알아듣는다고. 아니라고. 언니가 이분이 그때는 제가 언니라 그랬어요. 언니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거 아이고야 언니가 하면 조선천재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언니는 뭐 때문에 일을 해요? 라고 질문했더니 자기는 100만 원의 자산소득, 연금소득을 벌려고 아메를 했대요.
제 선입견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유,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100만 원을 벌려고 이 일을 해요? 언니 다른 거 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언니 덕분에 저 이혼합니다. 근데 우리 집 오지 말랬잖아요. 왜 자꾸 오세요? 내일 이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남편이 아메한다 이러고 저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혼을 하되 결혼 9년 차 반올림해서 10년 채워서 10번의 세미나를 듣고도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이혼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 기념으로 10번을 세미나를 들어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실은 제가 그때에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 글자 보이시죠? 미움이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스폰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스폰서님 이름을 딱 적는데 저희 딸도 그랬지만 엄청 울었어요. 생명비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 옆에 없거든요. 근데 스폰서님 사진을 캡처해서 또 올리는 순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답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내 자식에게 그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둘이 울었다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한답니다. 그 유명한 데미안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삶이 이분이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펼쳐주는 잊지 못할 나의 멘토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를 했냐면 그날은 억수같이 비가 왔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아내 때문에 대판 싸움을 하고 결혼 사진 뭐든지 드레스장 제가 다 끼고 야구 방망이로 다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겁에 질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지.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깼어. 그래서 이분이 당장 뛰어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저희 스폰서는 현관 입구에 꿀을 앉아서 1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 저는 미웠어요. 그것조차 저는 미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를 더 열받게 했어요.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가 제발 하지 말소. 아메 제발 하지 말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끊임없는 버티기 작전으로 저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 소개를 10번의 약속을 지키고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hem 장소에 초대받은 오hem 장소에서 아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엄청 아메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메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잠이 왔어.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너무 웃기죠.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시스템 강의 DBC라는 그런 강의, 아미는 왜 그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지 드림 빌더스 클럽이라는 토요일 날 하는 시스템 강의에 정시 한 번만 나와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차피 나는 10번을 약속을 했고 그래 6번 오해면 들었는데 제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DBC를 4주차를 했습니다. DBC를 딱 끊고 나면 딱 10번인 거예요. 그래 내 딱 끝내주지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하면서 들어가서 들었던 강의 중에서 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사지선다형으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였잖아요. 거기서 강사분이 이렇게 해요. 당신이 부자고 되고 싶으냐고.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되고 싶으냐고.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돈이 오는 길목을 당신은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당신은 지금 들어오는 돈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 속에 있는 글자로는 저는 감흥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로 탁 저게 뭐지? 암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 농경사회 3000년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대요. 여기에 부를 갖고 있는 사람, 땅을 가진 지주, 땅이 없는 사람들은 소장농을 불리게 했대요. 머슴, 소장농,
3,000년이라는 지배 구조가 깨어지지 않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이라는 것들 일어나면서 300년을 했어요. 산업혁명. 어떤 사람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혁명의 주역은 누굽니까? 울산 같은 경우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해해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쌀가게 점원이었었어요, 이분은. 근데 부모님이 소판 돈을 훔쳤어요. 훔쳐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산업사회를 준비하고 주역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기 생각을 하나의 어떤 것을 틀을 깨지 못했다면 지금에 있는 정시일가, 현대일가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어떤 가정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정주영이라는 회장님도 어쩌면 나이 들어서 그냥 어떤 촌부로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의 차이로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로 지금의 현대가는 모든 가족이 죽을 때까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공장을 짓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돈의 주인 되고 소장농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경사회가 무너지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여기를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산업근로자. 정말 비하하는 것 같지만 농경사회는 머슴 이러면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봉급쟁이로 옮겨갔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어떠냐면 정보화 시대가 온대요. 이거는 30년 정도의 지배구조를 가졌고 그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컴퓨터 WWW점이 나오죠. 이때의 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식 근로자, 화이트 칼라들. 머리 좀 쓰고 여기 있는 산업 근로자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지식 근로자. 위치는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화 사회.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창조화 시대, 공유 경제. 내가 무엇을 공유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예쁘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잖아요. 지 돈 안 주고 먹는 대로 돈을 벌잖아요. 여행 유튜버들 수십억씩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그거 있는 그 펼쳐지고 내가 걸려 있으면서 내가 자연스러움이 그들에게는 부과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암에서 첫 번째 강의 들었던 여기에서 당신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는 이 말이 저를 울리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저는 산업근로자였어요. 저희 남편은. 내 동생도 산업근로자입니다. 우리 삼촌도 산업근로자입니다. 시간이 엄청 흘려도 아직도 산업근로자고 이제는 제 아들조차도 이 산업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 흐름이 창조, 정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확연히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과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수단으로? 진짜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쓰리잡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부자의 줄에 서 있을까? 내가 돈의 길에 서 있는지 돈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여기를 보면서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현실 점검을 하나 더 시켜주더라고요. 톨게이트 익숙하시죠? 2000년도에는 차가 지나가면 쏩니다. 표를 주지 않아도 돈이 계산됩니다. 2000년도에. 이 하이패스란 단어가 없었어요. 저는 강의장 어떻게 쏘지? 머리에 맞나? 어떻게 이해가 안 갔어요. 표를 받고 돈을 내야 지나가는데 뭘 쏜대요. 이게 그분들도 강의 속에서 이 하이패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은행이 사라진대요. 왜? 우리 여기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은행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1년간 은행 간 기억이 없습니다. 뭐 돈도 없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갈 일이 없어요. 은행이 사라졌대.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제가 들었더니 너무 쇼킹했어요. 은행이 왜?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제하고 생업하고 연결된 얘기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TV 속에 책이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투니버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화 시리즈. 내가 만화방을 하는데
TV에서 마누라 다 해준대. 돈 주고 보러 옵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책방을 넘겼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 받고 제가 넘겼어요. 정보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TV 안에 만화가 들어온다고? 그럼 나 어떡하지? 이거가 우리 생업인데 퍼뜩 팔아야지. 근데 정보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맞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한 2년 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망했어요. 이런 것들이 현실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제가 오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다가올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핵심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지난 3월 이렇게 말했죠. Let's talk about robotics. Everything that moves will be robotic.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거란 건데 실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로봇들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필수 전자기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며 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황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손쉽게 옮기고 빈 곳을 찾아 완충제를 채워 넣는 건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은 이 물류센터에만 120대가 넘습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문 마감 시간은 4시간 더 늘었고 노동 강도는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은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여성분들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기존 단순 제조용 로봇들이 AI 두뇌를 적용해 갈수록 똑똑해지는 상황. 다음 단계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입니다.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공장 시범 투입에 나섰고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처럼 양팔을 자유롭게 쓰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저 공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저 공간에 누군가의 자식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제 로봇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받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콜센터 폐지로 해고가 결정됐다며 이달 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 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승계할 건지 하루빨리 보라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올해 콜센터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을 포함해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시중은행은 모두 5곳. 인력 감축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돼 왔지만 대량 해고가 현실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인간이 하던 인공지능, 톨게이트 이런 것들이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해왔어요. 1588, 0080, 우리 080, 080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도 어때요? 당연히 밟고 가는 수순이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명견만리라는 혹시 KBS에서 만든 드라마, 그 시사 한번 기억나십니까? 2015년도에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라질 직업. 교사가 사라집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어때요? 2015년도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20년이 된 지금 어때요? 1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현실화되고 있죠. 아이들이 없어지잖아요. 의사가 사라진대요. 왜? 로봇 수술 때문에. 맞잖아요? 그럼 이거 콜센터들 분명히 없어진다는 얘기를 2015년부터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설마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왜 봉급쟁이들은 이렇게 멈춰서 살지? 다른 곳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눈 옆에 맞고 뛰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뛰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이 이기는 습관의 책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독립을 꿈꾼다. 하지만 독립에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회사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성공자들은 이렇게 답을 한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한 곳에서만 10년, 20년, 30년을 일을 하고 다른 곳을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어떠냐면 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일 8시에 출근, 6시에 퇴근, 어떤 교일 속에서만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나를 세울 수 있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 했다가 자영업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성공 확률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말들은 정말 그냥 너무 보편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TV나 매스미디어나 아메 이런 세미나 장소에 이렇게 와서 들어보면 어때요? 내가 돈을 버는 시간이 너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로? AI가 대체가 되니까. 나보다 더 AI가 육아휴직을 낸다고 얘기합니까? AI가 생유휴가를 냅니까? AI가 다리 아프다고 앉아도 되냐고 물어봅니까? AI가 데모를 합니까? 어쩌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AI가 내 옆에서 같이 커피 마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드라마처럼 사이보그라면 괜찮아. 이런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점점 돈은 부는. 저희 때는 어떠냐면 30에 대부분 남자들이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생활하면 60세 퇴직이라는 것을 보장을 받았어요. 이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대그룹에서 40년, 40세 요 기점으로 거의 퇴직을 권고하는 분들 그룹도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어때요? 지금 너무 오래 삽니다. 너무너무. 오래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실은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있어요. 딱 하루만 기억합니다. 하루만 기억합니다. 과거만 기억하십니다.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은 120세 평균 보험회사에서도 120세 보험이 나왔어요. 그러면 충분히 사십니다. 우리 스폰서 어머님 지금 102세신 거 아시죠? 살아 계십니다. 아직 노치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축복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무소득 기간 40년은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재수가 너무 좋아서 내가 건강관리 너무 잘해서 120세를 산다면 무소득 기간 60년을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패스포드에 카드를 다 한번 빼보시고 오늘 카드 쓰지 말자 해서 여러분 현금만 지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3개월도 못 견디겠던데요. 3개월도 카드 없이 못 사는 내가 60년, 길게는 60년, 짧게는 40년의 이 무소득 기간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암이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판매라서 자신감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하고 싶다.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현실 점검을 이 속에서 바꿔보니까 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샤워시키고 제 씻고 밥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밖에 그것밖에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것이 이 사업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일이 다 있노? 이렇게 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고? 우리 스폰서가 네가 잘하는 게 뭐? 아이들 빨래 빠는 거, 아이들 샤워 시켜주는 거, 집 청소하는 거. 그거 저 자신 있어요. 그거면 된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아메라는 회사에서 무엇을 주는 줄 아나? 죽을 때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너는 자산소득을 준대. 네가 성공이란 것은 어떠냐면 쓸쓸함도 있대요. 성공이란 것은 분노도 있대요. 성공이란 것은 초라함도 같이 엮여져 있답니다. 그걸 디뎌서 오른 게 성공이라 하더라고요. 네가 만든 이 자산소득이 자식 3대 상속이 되는 일이라면 혹시 이 일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자기가 본 아메는 그런 아메라고. 자식 3대 상속 200년 이상을 소득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면 진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누구나 말로는 상속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품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진 얘기하는데 마진은 아니에요. 회사,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저는 아메 속에서 이거 마진을 않게 70% 남아야 하면 저는 이 사업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당신이 노력한 이 자산소득이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어떤 회사길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회사를 먼저 봤어.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그냥 퐁퐁 정도 파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메 회사가 엄청난 회사라는 걸 그때 알게 됐었어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년인 반면에 아메는 6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아메가 가장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뉴트라이트 90년의 역사. 90년 전에 종자를 갖고 그것을 생태계 농법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90년 전에 종자. 여러분 상상합니까? 약 100년 전에 지구는 어땠을까요? 그때 가졌던 종자를 갖고 아메는 농사를 져서 우리에게 건보를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어떤 연구소가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엄청난 연구진으로 세계 특허를 갖고 있고 출연진도 엄청 많죠. 저희들 파트너 중에는 공대생이 좀 많습니다. 공대생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기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미국의 아메 연구소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하시고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신 분 계세요. 삼성 연구원이셨거든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우리 이동훈 리더님이시잖아요.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확인을 하고. 아메는 제품은 어떠냐면 이런 기술과 세계 특허 위에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회사에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품의 어떤 연구력 위에 제품이 만들어서 저희 소비자들에게 오는 거죠. 이런 제품요. 정말로 감사한 뉴트라이트. 진짜 이 더블엑스는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전 세계 판매 1위. 그리고 이 뉴트라이트 농법으로 지은 원료를 통해 가지고 아메 아티스트리가 만들어져요. 지금 비건 화장품으로 엄청 되죠. 우리 여자들이 많이 쓰는 이 마스카라, 토끼를 시음을 하는데요. 토끼 눈을 3,000번을 한대요. 그러면 이 마스카라에 액이 들어가서 토끼는 움직일 수 없고 목뼈로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토끼가 죽는데요. 그 눈 아래 눈이 알이 염증을 넘어서서 괴사된 상태에서 이 토끼가 죽게 된대요. 아메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다. 아메 프렌가스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을 아메는 만들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출시 새로운 뉴 이스프링이 또 새로 나왔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나쁜 오염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물 속에 간질 제약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어떤 의약 성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마약 성분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물에 내가 권하지 않았던 약물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주는 정수기 이스프링.
NSF 인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 석상이라서 말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엄청난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막 우리가 버리는 바닥바닥 사는 물통 같은 것들. 우리 한국에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한국에는 규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못합니다.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기준이 없는데 아미는 그 기준을 넘었었어요. NSF에서 만든 그 기준보다 넘어선 기준으로 아미 정수기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걸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혈압약 물이 들어가 있는 물은 괜찮을까요? 이부르펜 시럽이 들어가 있는 약은 괜찮을까요? 혹시 제초제가 들어가 있는 우리 아이 좀 잘 자라라고 이렇게 제초제가 들어가 있는 물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먹이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물은 커피 머신이 아닙니다. 물은 물이어야 돼요. 물은 물이어야 돼요. 우리 혈액의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 물을 고를 때 어떤 우리는 예쁜 거, 모나와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진짜로. 본질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공기청정기 또 전 세계 1위입니다. 자꾸 1위라 해서 죄송한데 1위입니다. 이런 제품을 연구를 하면서 그 위에 이 제품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또다시 이를 WX를 얘기한 건 저희 가족에 암이 걸렸었거든요. 제 바로 아래 동생이 정말 이 암의 영양제라서 수술 받기 전에 종양 크기가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암이었는데 종양 크기가 3.6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갈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3개월 동안 저는 1,000만 원 이상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구토하면서도 먹였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으러 갈 때 종양 크기가 1cm가 줄어들었어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크기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미지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 동생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 동생은 혹시 암에 못 믿으면 엄마 누나야 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꼭 먹으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가 너무나 많은 혁신적인 이 WX가 파이토칼라, 식물 내재 영양소를 통해 가지고 내 몸에 들어가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DNA 손상을 억제시킨다는 이유로 뉴트리언스 표지 논문에 이렇게 발탁되기로 했어요. 지금은 또 다른 아미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거는 좀 뒤에 다시 하고요. 한국의 식습관의 연구에서 한국인에 맞는 WX, 한국인에 맞는 영양소를 아미는 만들고 있고 그거보다 더 키 큰 아이들, 성장한 아이들, 어린이 영양 지수가 한국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월 8일 날 조선일보에 뉴트리라이트 9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아메보다 나 혹시 이런 얘기 하셨죠?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달았어요. 넘버원 브랜드 파워라고 했어요. 글로벌 데이터 결과 2023년 도소매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부분 전 세계 판매 1위. 1위입니다. 1위님들. 1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한국의 식물 영양소를 처음 갖고 들어온 기업도 어때요? 아미 뉴트리라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 식물 영양소를 처음 들어왔다. 그때는 나머지를 뭘 먹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현재까지 엄청나게 150개 이상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요. 800여 명에 달하는 석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판매 13,000km
엄청난 판매고를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6,000에이커의 생태계 농장을 갖고 있는 뉴트리라이트를 조선일보에서 9월 10월 8일자에 실렸다는 거예요. 아메를 하는 사람들이 아메 더블엑스 좋아, 아메 정말로 전 세계 판매 1위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신력 있는 자료 위에 여러분들 이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마이랩. 마이랩. 사람의 질병이 왜 당뇨치약을 30년을 먹었는데 당뇨가 낫지 않을까요? 혈압약을 평생을 먹었는데 왜 혈압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것을 관장하더라.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질병을 관장을 하더라. 그래서 201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JP 모건 컴포시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전 세계 새로운 뭐라 해야 되나 세계를 바꾸게 돼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치매 치료제, 두 번째 면역 항암제, 내 면역으로 항암 효과를 면역 항암제,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것이 이제는 주도를 이룰 거예요. 아메는 1959년도에 미국에서 창립됐지만 점점 나아가고 발전된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의 아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퐁퐁 치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하지만 아메는 어떤 거듭 변화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자기에게 맞는 유산균을 먹고 이렇게 변한 모습이죠.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고 아토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치료에 엄청 도움이 있죠. 그리고 또다시 뜨고 있는 거 우리 굿모닝이라고요. 아침에 물 한 잔이, 아침에 유산균 한 포가, 아침에 먹는 내 근육을 사고 있는 단백질이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이 굿모닝 생활 성령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먹는 이 물 한 잔, 유산균 한 포 먹는 거, 프로틴, 단백질 한 스푼 먹는 거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면 부를 이루고 있어요. 내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내 습관의 크기와 빈도가 내 사업의 크기로 결정이 된대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그냥 머리 감는 이것들이 칫솔 도는 이 힘들이 내가 휴지를 뜯어서는 이것들이 내 습관의 크기가 빈도가 나의 성장과 비즈니스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뭐 만들겠어요? 쓰지도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칫솔 드는 거 어려우세요? 세탁기 문을 열고 가루세제 뿌리고 표백제 뿌리고 문 닫고 섬유유연제 넣고 우리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이버를 찾으니까 네이버가 돈을 버네. 카카오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카카오가 돈을 버네. 택시를 옛날에 택시 이랬는데 이제는 카카오로 부르잖아요. 옛날에 택시 기억나시죠? 이제는 택시를 부르는 거 카카오가 돈을 벌고요. 이제 옛날에 직접 가서 집에 전화하고 우리 몇 동 몇 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배민을 시키면서 이들이 부자가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들이 부자가 돼요?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익숙한 습관 때문에 이들이 부자가 돼요. 아멘. 생필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한번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필품을 한번 바꿔보라고. 그 뭐 어렵다고. 그 뭐 어렵다고. 우리가 생필품 고를 때 고민한 적 있으세요?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적 있으세요? 그냥 썼어요. 근데 이 생필품 얘기했잖아요. 아까 자산소득 상속. 이 생필품 누가 고릅니까? 엄마들이 고르잖아요. 엄마가 권한 제품을 아이들이 써요.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엄마가 골라준 그 제품을 아이들은 익숙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골라준 이 제품이 자기에게 자산소득이 되고 자기가 받을
상속된 건물이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맞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원칙 뭐냐면 유통이 있는 거예요. 유통. 옛날엔 재래식 유통 이래서 아미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쓰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쓰면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써보고 너무 좋았어. 누군가 얘기해서 그 또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 가면 매출이 1조 2천억. 4천억 원이 이 중간에 35% 안에 있었습니다. 4천억. 누가 가져갔을까요? 옛날에. 이들이. 총판 도매 소매가 가져갔던 건 너무 괜찮은데 제가 가져오면 안 될까요? 혹시 옆에 있는 스폰서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우리 그거 한번 받아봐요. 받아봐요.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쿠팡, 이마트, 마켓컬리,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갔던 거는 내가 필요해서 갔습니다. 맞아요. 필요해서 생필품 떨어지니까 소비가 지출로 끝나버렸어요. 적당한 포인트 0.1%를 받고 끝났습니다. 아메 한번 바꿔봐요. 퐁퐁 한번 바꿔봐요. 샴푸 한번 바꿔봅시다. 바꿔봤어. 똑같이 필요해서 바꿨어요. 지출이 됐고 이 지출만큼 나에게 매출로 인정되고 이 매출이 나에게 소득으로 간대요.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아미는 앞에 엄청 싫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쓰실 건가요? 아미는 35%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추가 소득입니다. 직장 외의 추가 소득입니다. 직장 외 추가 소득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메 있는 제품을 쓰고 90일 동안 환불 보증이 있어요. 100% 환불 보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메 처음 할 때는요. 먹던 거 갖다 주면 100% 돈 돌려줬어요. 10년이 지나도 그 제품 그대로 돈을 돌려줬습니다. 100% 환불 보증.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권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 언니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니야? 환불해?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 나오는 가족 여행을 보내준대요. 이 슈퍼마켓이. 그리고 이것이 자식에게 상속이 된대요. 저는 남편이 직장을 한번 잃어봤고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봤습니다. 심폐소생을 하는 그 모습에서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이 상속.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제가 아메를 안 했다면 엄청 많이 떨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메가 있어서 너무 당당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한테도 예측 불허의 시간들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메가 그 대안이 된다고 저는 진짜 강력하게 이연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로 한번 소비를 하면 소득을 한번 받아보죠. 우리 스폰서가 한 달에 20만 원 카트에 담았어요. 저 담긴 거 보시죠? 여러분도 다 담았어. 몽고 간장 다 담았잖아. 아메 간장 담고 뭐 식용유 다 담았잖아. 아메 식용유 담아봤어. 참치, 간장, 고추장, 된장 다 담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소비했다면 누가 가장 많이 받아갈지는 질문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많은 관계로. 그래서 아메는 쓴 만큼 이 퍼센테이지로 돈을 돌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받을까요? 20만 원 쓰는 내 동생 썼다고 3% 적용해 6천 원 받았고 우리 언니 20만 원 바꿔서가지고 6천 원 받았어요. 문제 있습니까? 내가 쓰고 내가 받아갔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전번주까지 이 사람은 아메 쓰지 않았어요. 아메가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메라는 회사를 소개받았냐고 했더니 정미 씨라고 했는데 아메는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정미 씨가 쓰고 A와 B, 언니가 동생이 썼네요. 이 합을 계산해 주면 당신이 쓰고 당신이 광고한 것을 합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게 아메 마케팅입니다. 60만 원. 아메는 6% 내가 한 거 내가 가져옵니다. 66이 36, 3만 6천 원인데 A와 B가 이미 12,000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24,000원. 스폰서님한테 당신은 누구에게 아메를 소개받았나? 허명순이라는 스폰서한테 받았다고. 허명순님, 당신이 쓰는 거 20만 원, 당신이 알린 60만 원 포인트를 합해서 80만 포인트. 아메는 120이 안 되네요. 밑에 단계 6%를 기준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48,000원이 나왔어요.
이 48,000원 안에는 정미 씨가 가져간 24,000원, A와 B 6,000원 이미 36,000원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12,000원입니다. 이게 암의 끝입니다. 암에는 누구 밑에서 이용당하는 일 아닙니다. 암에는 선착순도 아니고, 암에는 매출순도 아니고, 암에는 100% 노력순입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냐면 이게 노력순이 아니라면 저는 이 공간에 지금 23년 동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바보같이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착순 게임이면 이 시간에 올 필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품을 제 아픈 동생에게 권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써주기, 언니, 동생, 동서가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 친구들이 써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쓰고 모이니까 9%, 한 120만 매출 정도 돼서 어떠냐면 월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요? 여러분 호캉스 갈 때 얼마 정도 듭니까? 좀 괜찮아도 가면 100만 원? 맞죠? 100만 원? 그냥 9% 내가 좋은 제품,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기술 위에 만들어준 제품, 특허를 갖고 있는 이 제품을 내 가족이 안전하게 먹고 쓰는 것만 해도 뭐라고요? 우리 가족과 함께 평생 호캉스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소득 외에 추가 소득 1년에 300만 원은 동남아시아 갈 수 있습니다. 성공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은 추가 소득을 버는 일이지 성공요? 우리가 언제 생피부를 써서 성공해 봤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아지니까 제가 생피부를 모아서 호캉스를 갔더니 왜 맨날 호텔 갔냐고 묻는 거예요. 너도 언니 동생 친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좋은 제품이다.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저는 한 15% 볼륨의 그룹으로 성장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추가 소득 한 100만 원. 어때요? 남자 리더님들 직장 생활 외에 추가 소득 100은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작습니까? 1년에 암에서 성공하지 않아도요. 모여서 나눠서기 해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고 1년에 12달을 모으면 1,200만 원이에요. 그걸 10년을 모으면 1억 2천입니다. 20년을 모으면 2억 4천. 순수 금액. 연금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 빠른 사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프론즈 빌더 나눠 쓰기를 잘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 주면 됩니다.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한테 카로틴 플러스를 얘기했었어요. 아토피 있는 사람에게 저는 유산균을 얘기했고, 저는 무릎 반월상 연골이 스키를 타다가 다 찢어졌거든요. 무릎이 이렇게 반해요. 다른 사람 수술을 하라 하더라고. 저는 우리 무릎 조인트 가드로 수술 안 하고 지금 4년째 이번에 삿포로 갔을 때도 저는 스키를 탔습니다. 이런 걸 또로 많이 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1,000만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그래서 월 1,000만 매출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추가 소득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때는 저희들 직장, 서점, 자판기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소득 1년 만에 저는 1,000만 포인트를 이루고 한 연봉 3,000만 원이 되었고요. GP 3번 하면 GP, 그다음에 6번 하면 플래티늄. 정식 사학과입니다. 정식 사학과는 한 달에 250 정도를 안전하게 들어오고요. 핀 보너스로 180만 주어지고, 그다음에 연말 보너스로 약 600에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불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저희 파트너들이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엄청나죠.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 평균 280에서 한 300선 정도 됩니다. 핀 보너스 한 350, 연말 보너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400만 원을 이번에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어때요? 빨래 빨 수 있겠죠? 머리 감을 수 있겠죠?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누군가에게 계속 파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의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진짜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면 언뜻 손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은 나와처럼 여행을 다니는 사람 2사람을 만들면 사파이어 연봉 한 6천 정도 되고요. 그 3명을
연봉 5천을 함께 여행 다니는 친구 3명을 만들면 에메랄드입니다. 연봉 1억입니다. 저는 한 8년 차 되니까 에메랄드가 됐고요. 그때부터 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저는 아메 속에서 이 에메랄드 핀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원래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 소득이 저는 원래 계산했더니 딱 나오거든요. 1억 4천 정도가 됐습니다. 돈 안 됩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서 1억을 버는 사람들 한번 봤거든요. 직장 생활은 부장급이 돼야 되더라고요. 한 19년 정도가 소요가 돼야 1억 정도 되고요. 공무원 직종으로 봤을 때는 한 27호봉, 한 4급 소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분 정도 되면 한 1억 1천 정도 되더라고요. 뭐 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서상에 떠 있는 20년 대부분 1억의 소득을 버는데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메 8년 어떠세요? 아메 돈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만으로 1200 적으면 10년 1억 2천이라고. 20년 그냥 해보세요. 저처럼 3억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가세요. 노후 걱정하지 않으셔도 진짜 되십니다. 그래서 6명 제가 다이원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기회는 아미가 여행 갈 수 있는 문턱을 낮췄어요. 3년간 비전 트립, 6년간 비전 보너스 다이몬드 되면 비전 보너스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노력을 최대치를 바람이 불 때 연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만약 100만 원 벌었다면 지금은 500을 주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스폰서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자랑해야 돼요. 아메 하면 저거 자랑한다는데 오늘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메를 하면서 제가 23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이 17년째 가고 있습니다. 17번을 빠지지 않고 혜택됐어요. 하와이, 일본, 진짜 삿포로, 호주, 케언즈 저는 다 갔다 와봤습니다. 어떤 슈퍼마켓이 이런 슈퍼마켓이에요. 이런 슈퍼마켓. 평생 생활 습관을 변화로 내 아이들하고 평생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브루나이 들어나 봤나 이러면서 두바이 사막 보기나 했나. 누가 하면 사람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람 천지. 너무 자주 봐가 은선스럽습니다. 진짜. 지금 중간에 저희 너무 행복하잖아. 하와이 너무나 좋네. 원래 또 저희들은 또 초대를 받았어요. 푸꾸옥. 12월에 저희들은 또 푸꾸옥을 18번째 아메 여행이 저희들이 주어졌고요.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크루즈 우리 가족 여행 또 이런 혜택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기대되죠. 호주 케언즈 제가 갔던 그 케언즈가 그대로 있는지 그때 체중이 많이 나가 산호초를 제가 밟았는데 가가 살아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말 여러분 호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주를 가보고 어떤 생각이 들면 우리 아이들하고 꼭 한번 와봐야지 이 생각했었어요. 정말 저는 아까 처음 영상을 했잖아요. 아미는 내 인생의 뜻밖의 행운이었다고. 정말 저는 아미가 여러분들도 아미가 진짜 뜻밖의 행운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제가 이 부족한 강의가 끝이 아니에요. 이 부족한 강의를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사람이라도 함께하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분 이 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여러분의 제 삶이 정말 눈이 부시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잘했어. 그리고 내 딸이 나를 바라봤을 때 엄마 진짜 멋져.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나답게. 남편의 의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이것이 당당한 내가 되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메가 충분히 그런 수단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인생 눈부시도록 빛날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